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로버트 트위거의 작은 몰입입니다. 저자 소개를 먼저 하자면 한 분야의 전문가보다 넓고 얕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대세라고 주장하는 자칭 마이크로 마스터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학, 정치학, 철학을 공부했으며 짧게 몰입해서 쉽게 배우는 요령을 체계화하여 일상의 작은 기술들을 마스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목처럼 작은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저자는 마이크로 마스터리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마스터리는 마이크로라는 아주 작은 것, 마스터리라는 숙달, 통달이라는 영어 단어의 합성어로 저자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작은 단위의 숙달된 기술이나 지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믈렛 만들기는 요리를 마스터해야 맛있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믈렛 만들기를 먼저 마스터함으로써 요리를 마스터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정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작은 단위의 일을 해냄으로써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마이크로 마스터리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마스터리는 작은 몰입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과제든 상관없으며 마이크로 마스터리 행위 자체를 끝까지 완전하게 해내는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해낸다는 건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고 더 큰 능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작은 몰입과 성취를 맛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내는 의욕과 끈기도 따라온다고 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 상태를 마이크로 마스터리로도 충분히 지루하지 않게 같은 일을 짧게 반복하면서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마스터를 하고 싶은 것, 예를 들어 외국어, 악기, 운동 등에 한번 입문하고 중간에 힘들면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느끼는 낭패감은 우리를 좌절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마스터리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고 합니다. 빠르게 습득하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한 예로는 외국인과 영어 대화를 유창하게 하고 싶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꾸준한 영어 공부와 오랜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여행에 필요한 영어 회화, 업무에 필요한 영어 회화 등으로 영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마스터해 나간다면 그것이 작은 몰입을 통해 큰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마스터리는 삶에 필요한 작은 기술들을 익히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끈 예쁘게 매기, 빨래 부피 적게 접기, 방 청소 깨끗하게 하기 등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마이크로 마스터리로 만족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훈련과 기술보다는 그냥 소소하게 하나하나씩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맞는 마이크로 마스터리가 있으며 이런 마이크로 마스터리는 큰 해방감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평생 한 우물만 파야 한다는 세상의 강요에서 시원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작은 몰입은 새로운 삶으로 소소하게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의 전문가처럼 1만 시간의 법칙대로 한 우물만 죽어라 파서 어떤 분야의 끝판왕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저자는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파트 1은 작은 몰입이 나를 바꾼다. 파트 2는 바로 써먹는 일상의 기술들. 파트 3는 1과 3, 성공의 룰이 바뀐다. 파트 1과 파트 3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2에서 나오는 39가지의 마이크로 마스터리 행동이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와닿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책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 1에서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위해서는 자신감과 중심, 균형의 역동적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배울 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중심을 잡으면 자신감이 생겨서 이해하기 더 쉬워지고 중심 찾기는 작은 몰입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하면서 얻는 장점은 통달하고자 하는 일을 작게 나누어서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성취감이 모여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마스터리는 책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방법, 저 방법을 도전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작은 과제를 숙달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관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유연성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앞에 오믈렛 이야기가 나와서 오믈렛을 또 하나의 예로 든다면 꼭 노른자와 흰자를 같이 섞을 필요 없이 따로 분리해서 오믈렛을 만들거나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오믈렛을 만드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오믈렛을 만들면서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통해 작은 몰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흥미가 있는 일을 찾아서 작은 단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그 일을 마스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읽고 싶었던 부분은 파트 1의 5번째 챕터인 얕은 우물을 여러 개 팔아였습니다. 우리는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삶의 성공과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걸핏하면 열정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는데 오히려 저자는 그 반대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몰입의 순간에 100% 집중하지만 그런 몰입은 전체 삶에서 짧은 순간에만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이죠. 다재다능꾼들 사이에서는 관심 분야를 열정적으로 파고드는 것을 학습의 비결로 삼는 경우가 흔한데 그 이유는 일종의 연속적 집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속적 집념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분야에만 마스터하지 않고 본인이 흥미있어 하는 여러 분야의 마스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자의 전기역학이라는 물리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 역시 호기심으로 손가락 위에 뭔가를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마이크로 마스터리로 흔히 해보는 일 중 하나인데 파인만 역시 그것에 흥미를 느꼈고 접시가 돌아갈 때 접시 위에 찍힌 문양이 희한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다가 문득 그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의 발견은 아원자 물리학의 골치 아픈 문제 몇 가지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다재다능형이 되어야 했지만 복잡한 기술, 거대한 경제 규모, 대중문화의 편제, 철저한 전산화가 되면서 전문가적 세계관이 확산되는 바람에 인간의 다재다능적 자아가 희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험적이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는 다재다능적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노벨상의 과학 분야를 받은 학자들을 보면 오히려 과학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다재다능꾼들이 건재하다고 합니다. 파트 3에서는 우리 안에는 여러 명의 자아가 살면서 순간순간 각자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자아들은 자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루 종일 다툼을 벌이면서 이겼다, 졌다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대부분의 상황과 그에 해당하는 자아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자신도 보면서 놀라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자가 말하기로는 마이크로 마스터리는 여러 가닥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싶다는 끌리는 각각의 마이크로 마스터리마다 한 명의 자아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든다면 내가 컴퓨터를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가졌지만 근무 후에는 책을 읽으면서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가? 라고 물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스스로를 유심히 살펴보며 우리가 가진 각각의 자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아들이 서로 싸우지만 자신과 연관된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아를 통제할 수 있고 나는 요리를 못하는데 김밥 만들기에는 흥미가 있는 자아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아들을 통합하는 나에 대한 역동적인 정체성은 확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다재다능적 환경의 이점을 인정해주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로버트 루트번슈타인이 과학자와 공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본 결과 그중 82%가 미술과 공예교육을 과학혁신가에게 유용한 배경으로 심지어 필수적인 배경으로 추진할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위스턴 휴 오든, 서머싯 모음, 안톤 체호프,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 모두 문학의 꿈을 쫓는 것과 별개로 수학이나 과학도 공부했다고 합니다. 즉, 다각적인 분야의 전문 기술과 지식을 갖추면 대단한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시너지란 전체가 각 부분의 합보다 커지는 의미가 있으며 여러 가지 마이크로 마스터리를 갖추면 뛰어난 인물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뭔가를 마스터한다는 것, 그것은 부러움을 탈 만한 멋진 일이지만 보통 1만 시간을 들여 마스터를 할 때도 중간에 포기를 한다거나 진정성 있게 임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뤄낼 수 없습니다. 즉, 자신이 큰 몰입이던 작은 몰입이던 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성취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태도에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 로버트 트위거의 작은 몰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